자, 아키야마 씨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이 사토와의 결혼. 그런데 이 결혼을 전제로 이 남자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갔다는 거지. 자, 사토 씨의 옛 애인인 이 아베 유카리 씨의 시신을 그 묘지, 공동묘지에다가 묻기 전에 이 아키야마 씨한테 이 사토가 어떤 맨션을 빌리게 해.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야, 맨션 하나 좀 빌리자 라고 해서 맨션을 빌려. 근데 그 빌린 맨션에다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유기한 거야. 방치한 거야. 그래서 그 맨션에서 시체가 썩어가서 악취가 난 거고 그 시체를 이 둘이 이 공동묘지에다가 버려버린 거죠. 자, 그런 그녀가 이제 법정 재판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녀가 공범이다. 같이 그녀의 시체를 묻었을 거다. 그녀는 분명히 그 시체가 강아지가 아닌, 개가 아닌 사람의 시체였던 걸 알 거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재판장도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인정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변호사한테 장문의 편지를 쓴 거야. 이거는 실제로 그녀가 직접 쓴 편지를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 방송국 영상을 다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私は騙されていた。私も被害者なの。なんで悔しくて辛くてもうたまらない. 막 이러면서 된 거야.たまりません. 뭐냐면 私だって被害者だよ. 이거 나도 피해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도 속고 있었어요. 나도 피해자야. 왜? 진짜 너무 억울하고 정말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라는 게 이게 있어. 난데 도시대悔しくて辛くてたまりません. 이렇게 쓴 거야. 실제로. 이게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제가. 자, 일본 언론사인 JNN이 자체 입수한 이 편지는요, 시체 유기 혐의로 공판 중인 이 아키야마 치사키상이 변호사한테 보낸 거야. 자, 지난해 6월 카나가와현 사가미야라 시의 묘지에서 발견된 아베 유카리 씨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인데 기소 구소된 거는 옛 애인인 사토 카즈마였고 그녀가 공범으로 가치돼가지고 이제 같이 공판이 열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녀는 끝까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저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묻지 않고 저는 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체 유기 혐의를 인정했던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이 사토 씨에 대해서는 얘는 그냥 자기는 무조건 무죄다. 얘는 그냥 자기 혐의를 좀 인정했어. 그러면서 그녀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아베라는 그 여성의 이름이랑 그 존재 자체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그가 저를 같이 그냥 제 약점을 노리고 제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까 그냥 저를 그렇게 억지로 시킨 거라니까요. 라면서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아키야마 씨는요, 처분 보류 상태로 풀려났어. 딱히 어떤 게 유력한 증거도 없었고. 그렇게 되면 그냥 처분 보류로 풀려났어. 하지만 당시 도쿄지검이 조만간 살인 방조 혐의로 그녀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공표를 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대박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던 게 누구지? 실종되었던 게 그녀만이 아니었어. 아베 그녀만이 아니었고 누구? 아베의 장남 아들이 없어졌잖아.
자, 해세 19년 9월 이후 행방이 실종되었던 당시에 그 아베 씨의 장남이 발견된 거야. 자, 카나가와 이 밭에 그 몇 개의 뼈 조각이 발견된 거야. 자, 사가미하라시 미도리쿠 묘지에서 엄마가 발견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들이 발견된 거야. 어떤 시내에 있는 밭에서. 자, 그래서 이 아들인 줄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았냐면 바로 아이의 이빨이었어요. 자, 사토시들이 이 아베 씨의 시체를 버릴 때 여기도 한번 답사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 경찰들이 얘네가 여기도 한번 갔었는데 얘네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여길 갈 리가 없단 말이지. 그래갖고 경시청 그 경찰들이 여기도 한번 수사를 했는데 5월경에 밭에서 아이의 무슨 기저귀 있죠. 기저귀랑 장난감, 그리고 아이 이빨, 그리고 아이의 뼈 조각이 이렇게 발견된 거야. 그래서 관청은 이미 이 장남 아이가 죽었다고 판단을 했고, 이 아베 씨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됐던 이 사토 카즈마로가 이 아들의 장남에 대한 시체 유기 또한 그가 분명히 관련돼 있을 거다라고 본 거야. 이 아들도 그가 분명히 그 아이의 시체와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관청이 본 거지. 자, 그 아베 씨의 장남 히비키 아키라 군은요, 1살이었고 1년 5개월 된 아이였고 2007년 9월 달부터 실종되었었다고 합니다. 자, 아이의 이빨이 발견된 이 밭에는요, 이 사토라는 이 남자애가 예전에 렌터카로 한번 들른 적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때 경찰들한테 뭐라 그랬냐? 아, 여기 제 개가 죽어가지고 저 개를 묻었어요 라고 말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DNA를 검사했습니다. 요즘에는 참 이런 게 좋죠. DNA가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미토콘드리아라는 DNA래요. 그래서 관청이 이를 감정한 결과 미토콘드리아 DNA 형이 이 사망한 아베 씨의 친족으로 발견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 유전자 검사할 때 있죠. 그 유전자 검사를 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그 장난감이랑 기저귀랑 이빨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베의 장남인 히비키 아키라 군이 것이다 라는 게 밝혀지면서 또 세상을 또 한 번 놀래켰습니다. 자, 어쨌든 아이를 암매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어. 그런데 이 남자애가 아니라고 해. 나는 아들은 모릅니다. 나는 그 아이 몰라요. 그러니까 아베를 죽인 거는 자기가 인정을 하면서 그 아이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여자의 시체를 유기한 건 인정해. 살해한 건 인정하지 않고 그 시체를 유기한 건 인정하지만 난 그녀의 아들에 관련된 거 난 모른다 라고 이 남자애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에 풀려났었던 이 여자 있죠. 이 여자는요, 끝까지 나는 개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개인 줄 알았어요. 나는 진짜 사람인지 몰랐어요. 계속 개로 일궈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 스즈키 타쿠미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징역을 때리는데 살인죄가 아닌 사체 유기죄인데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때려요. 그녀한테. 그녀는 또 항소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사건이 엄청 났었어. 진짜 저 여자가 뭘까? 진짜 사람인지 몰랐나? 진짜 걔인 줄 알았나? 그랬는데, 자, 이게 그녀가 나는 무죄인데 내가 왜 1년이란 집행유예라는 걸 내가 받아야 되냐? 이건 유죄 아니냐? 나는 억울하다. 나는 몰랐다. 라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그 재판장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키야미 피고가 경찰에 거짓 해명을 하고 시신을 숨기려는 점, 그리고 약 1개월간 자택에 그 시신을 보관한 점, 적어도 그녀는 사람의 시신일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근데 왜냐면 여러분들,
사람인지 몰랐어라고 끝까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비닐 시트에 쌓인 것을 한 달 동안 자신의 집에 둔 거야. 그리고 자기는 어디 썼는지 알아? 호텔에서 묵었어. 근데 그 집 야증이 얼마였는지 알아? 그 집 그 월세가 얼마였는지 알아? 14만 엔이었어. 140만 원 정도 되는 그 집이었단 말이야. 엄청 비싼 집인 거지. 한 달에 140만 원이나 되는 월세를 내면서 자기는 호텔에서 자고 그 시트를 지가 그 한 달 동안 그 시신을 그 집에 놨다는 게 일단 그게 말이 안 된다. 자신은 호텔에 묵고 이거 굉장히 좀 뭔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과 돈이 드는데 이 점이 이상하다. 또 개라고 생각했다는 주장도 개의 시체라면 합법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아베 씨는 어떻게 왜 죽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사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주장했고 하지만 이 또 그 범행의 행방은 다시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구에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한 걸로 이제 논점이 글로 이게 딱 집중이 되기 시작하죠. 자, 처음에 그녀가 불기소 처분하다 나갔잖아. 얘는 그냥 좀 혐의가 증거가 없으니 일단은 처분 보류라고 해가지고 그녀를 그냥 내보냈잖아. 그런데 그녀가 다시 체포돼요. 왜 그랬는 줄 알아? 자, 경시청은 2013년 6월 아베 씨가 죽은 이유가 수면제를 먹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에게 목이 졸려 살해당했다라는 걸 발표합니다. 검사를 했겠지. 내부에 그 수면제가 있었고 목에 졸린 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그가 그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녀의 목을 졸라 죽인 뒤 그 시체를 둘이 같이 유기했을 거다라고 한 거지. 자, 수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면제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 자, 바로 이 수면제인데요. 이게 수면제예요. 그런데 이 수면제가 구입처를 보니까 그녀가 수면제를 구입한 거야. 그녀가 구입한 수면제와 그리고 죽은 아베 씨의 몸에서 나온 수면제가 같은 종류인 거야. 그래서 그녀를 다시 체포한 거지. 왜? 너 살인 도왔잖아. 그 수면제 네가 샀네. 네 둘이 같이 공모해서 죽인 거 맞네. 라고 해서 그녀를 다시 체포해. 하지만 아키야마 씨는 이것 또한 나는 무죄다라고 말합니다. 수면제 내가 산 거는요, 당시 내 일상에서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토씨랑 교제하고 나서 갑자기 그가 막 폭력을 휘두르게 됐어요. 그는 저에게 뜬금없이 카와고에 가서 고구마를 사와라, 사과 미야로 가가지고 잼을 사와라, 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저한테 막 내렸어요. 그리고 사실 그 시체도 그래요. 저는 거기 진짜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요. 뭐 그 시트 옮겨라, 수면제 사와라, 이 명령도 그냥 그가 평소에 그냥 쓸데없이 하는 특이한 명령인 줄 알았지 이게 범죄에 관련된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니까요. 저는 진짜 살인 방조 결백합니다. 저는 사체 유기 혐의? 그것도 저 무혐의예요. 하면서 변호사와 재판장한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그 사토가 그 남자, 그 아베 씨의 아들, 장남 모른다고 했잖아. 그런데 자, 죽은 아베 씨와 이 남성과 그리고 사토 씨의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 발견됩니다. 어디서? 사토 씨의 집에서. 이 남자의 집에서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죽은 아베 씨의 아들도 알고 있었고 같이 사진을 찍을 정도로 친했던 거지. 그런데 그 사진이 장남이 실종되기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어서 그 사진이 거기다가 또 아베 씨의 집과 이 남성의 집 두 군데서 발견이 되니까 이게 다 뽀록이 나버린 거지. 모르긴 개뿔 뭘 몰라. 알지? 자, 아베 씨의 살인 혐의로 체포된 옛 애인이었던 사토 카즈마로.
자,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되었던 아키야마 치사토상. 자, 판결에 의하면 이 사토가 2013년 7월 19일 아키야마 이 치사토랑 같이 공모해가지고 묘지의 공터에다가 구멍을 파고 아베 씨의 시신을 묻었다 라고 했어. 하지만 이 사토는요, 공판에서 공소 내용을 인정합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인정하고 자기가 시체를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그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를 말하지 않아. 입을 꼭 닫아. 자, 아베 유카리. 그녀의 시신에서 발견된 그 사건에서 경시청 수사 1건은요. 2016년 2월 20일 사법 해부 결과 아베 씨의 목에서 내부 출혈이 있었던 흔적이 있었어.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지. 그녀한테 이 사토라는 남자가 이 치사토라는 여성한테 수면제를 사와라게 시킨 뒤에 아베 씨를 재운 거야. 자고 있는 아베 씨의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라고 이렇게 검찰에서는 주장을 했지. 하지만 사토 용의자는 뭐라 그러냐? 아니요, 난 죽이지 않았어 라고 말해. 시체는 유기한 건 인정하는데 그녀를 죽이진 않았다라고 말해. 자, 그리고 아키야마, 이 치사토, 이 여자는 뭐라고 했냐면 수면제는 내가 산 게 맞아요. 내가 산 게 맞는데 그가 시킨 거예요. 난 이유 몰라요. 왜 사오라고 했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거든요. 라고 진술해. 어쨌든 살인죄는 여러분 너무 열받지만 살인죄는 입증되지 못해요. 사체 유기죄만으로 그 기소가 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녀가 집행유예가 붙어갖고 자유의 몸이 된 거야. 어쨌든. 그런데 살인 방조죄로 다시 체포가 됐고, 그러니까 소임만 변경돼가지고 재판이 다시 시작된 거야. 그래서 그녀의 재판은요, 부모님이 항상 증인으로 나갔고, 그리고 이제 피고인의 질문이 이렇게 같이 대질 신문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취소됐다고 해요. 그리고 공포 때 그 돈이 많으니까 보석으로 뭐 잠깐 풀려가지고 뭐 풀려났다고 해. 뭐 돈이 많은 집안들이시니. 자, 그리고 나서 2015년 11월 4일 오후 3시 30분 도쿄 지방법원 416호 형사 제15부 ABC 담당 호택 정치재판장 사가미 하라 묘지 사체 유기 사건. 자, 방청석이 21자리밖에 없었는데 그 3배의 비율로 사람들이 거기서 줄을 섰대. 내가 이거 가고 싶어가지고 이 재판 보고 싶어가지고. 자, 어쨌든 검찰 2명, 변호인 1명, 전원 남성으로 인해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자, 이 피고인 사토는요, 블랙 계열 정장을 입고 나와서 굉장히 긴장된 표정으로 출정했다고 해요. 자, 검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은 아키야마 치사토와 함께 공모한 뒤 묘지 내의 공터에다 구멍을 파고 아베 유카리 씨의 시신을 묻었다. 피고인의 시체를 비닐로 포장했고 아키야마의 아파트로 옮겨서 보관했다. 그런 후 아키야마에게 지시하여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한 뒤 유기 현장을 답사했다. 그러니까 물품을 구입해가지고 시체를 어디다 버리지라는 거를 이제 둘이 같이 답사를 다녔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야. 그리고 아키야마에게 구멍을 파게 한 뒤, 그녀에게 구멍을 파게 한 뒤 시체를 묻고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흙을 많이 담아서 그걸 덮어버렸다. 피고인은 그 아베 씨의 시신을 아키야마의 아파트에 1달 반 정도 방치한 것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의 불만이 나올 정도였다. 해세 27년 6월 24일 발견됐을 때에는 아베 씨의 살아생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죽은 이의 존엄을 모독한 것이다. 피고인은 상시 주도적으로 아키야마에게 지시, 물품을 구입하거나 차량을 수배하거나 구멍을 파괴하고 함께 시신을 운반하여 거들게 하였다. 이어 그녀에게 허위 사실을 경찰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본 건은 주도 면밀한 계획적 범행으로 그중에서 사토 피고인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피고인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검찰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
현 시점에도 자신 스스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면하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방자한 모신의 소행. 그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은 없어야 한다.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하기를 실형을 고하는 바이다. 라고 이 검찰이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를 죽였다는 증거가 딱히 없으니까 살인죄는 못하고, 하지만 시체 유기죄, 그녀와 같이 공모했다, 이거를 딱 한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나쁜 년놈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검찰은 말한 거야. 그런데 변호인은 또 뭐라고 하냐. 내가 진짜 이거를 가져오면서 진짜 이게 맞나라고 내가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어. 이 변호인이 지금 말하는 게 이 미친 나 죄송해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자기 일을 한 것 뿐인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제가 지금부터 변호인이 뭐라고 했는지 알려드릴게요.